학습지 1페이지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알파, 베타를 x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은 0이 되고,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빼기 1도 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것을 잘 살펴보니 알파 제곱 빼기 알파 그리고 베타 제곱 빼기 베타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는 1이 되고 베타 제곱 빼기 베타는 1이 되어 이것을 이용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알파 제곱 빼기 알파는 1, 베타 제곱 빼기 베타도 1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은 1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3로 표현이 되고, 따라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 마이너스 6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 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b제곱 빼기 2b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위에 1번 문제랑 비슷한 유형입니다. 가 보겠습니다. a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6x 빼기 2는 0의 한 근이다. 이 말은 그렇죠. a를 x에 대입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킨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6a 빼기 2는 0임을 알 수가 있고, a제곱 더하기 6a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6a가 2임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2가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나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b는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 빼기 5는 0의 한 근이니까 마찬가지로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을 만족시켜야 하니까 b제곱 빼기 2b 빼기 5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제곱 빼기 2b라는 형태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b제곱 빼기 2b는 5임을 이용을 하면 여기가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 더하기 5가 되어 답은 7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x 빼기 y, 2x 빼기 y 빼기 12, 그리고 빼기 28은 0일 때 2x 빼기 y의 값을 구하시오. 단 y는 2x보다 크다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죠. 3번의 그 문제 형태 안에 보니 2x 빼기 y라는 아이가 여기에도 한번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한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한 덩어리로. 자, 이것도 덩어리, 이것도 덩어리. 그래서 이것을 큰 x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x.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x제곱 빼기 12x 빼기 28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빼기 14, x 더하기 2는 0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14 또는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x를 처음에 뭘 x라고 뒀냐면 2x 빼기 y를 큰 x라고 뒀잖아요. 그러면 2x 빼기 y가 14 또는 2x 빼기 y가 마이너스 2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단이라는 조건에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단 y는 2x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2x 빼기 y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x가 y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2x에서 y를 빼면 음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밖에 없죠.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0의 한 근을 x는 m이라 할 때 m제곱 더하기 m제곱 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근을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0인데 완전제곱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는 1이 되고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러니까 왼쪽에도 1을 더하고 오른쪽에도 1을 더해서 양쪽 그대로 등식 성립되게 해줍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2가 되고 x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자, 한 근을 x는 m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한 근이 m이 되는 거겠죠. 자, 먼저 x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m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라는 거죠. m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일 때는 m제곱을 먼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 되어서 1 빼기 2 루트 2 더하기 2가 됩니다. 즉 3 빼기 2 루트 2가 되겠죠. 자, 우리는 m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m제곱분의 1을 구해야 되고 m제곱이 3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유리화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분모에 3 플러스 2 루트 2 그리고 분자에도 3 플러스 2 루트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분모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9 빼기 8이 되고 분자는 3 더하기 2 루트 2가 됩니다. 즉 3 더하기 2 루트 2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m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1은 3 빼기 2 루트 2 더하기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어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m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일 때도 값이 6이 나오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m을 우리가 두 번째 값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로 한다고 해도 값은 6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다음 중 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꼴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태를 좀 보시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었고 이때 a는 0이 아니다 라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정리를 해서 는 0꼴로 바꿔줘야 되겠죠. a제곱 빼기 6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자, 오른쪽 정리해 주시면 분배해서 ax제곱 빼기 2ax 더하기 3x 빼기 6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모두 이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빼기 ax제곱 더하기 2ax 빼기 3x 더하기 6은 0이 되죠. 그러면 a제곱 빼기 6 빼기 a의 x제곱 우리 x제곱 있는 것끼리 먼저 묶어줬고요. 그 다음에 x가 있는 한끼리 다 묶어보시면 2a 더하기 1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상수항 계산해 주시면 더하기 9는 0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인 a제곱 빼기 a 빼기 6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a 빼기 3 a 더하기 2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a는 3도 되면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2도 되면 안 되죠. 둘 다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는 3이 되면 안 되고 콤마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도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3하고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랑 5번입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2x 빼기 1은 3의 x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는 0의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우선 부등식 이것을 만족해야 되니까 저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개를 해서 왼쪽 좌변으로 모두 이항을 시켜야 되겠죠. 2x 빼기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다 왼쪽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5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범위 안에서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일단 인수분해든 뭐든 해봐야 되겠죠. x 빼기 6, x 빼기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6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 x는 2는 되지만 x는 6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는 x는 2입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ax 더하기 2y는 2가 좌표 평면 위의 a 더하기 1, a제곱을 지나고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수 a의 값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저 직선이 점 a 더하기 1, a제곱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나는 점이 있을 때는 우선 대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a 더하기 1, y에다가 a제곱을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a에 a 더하기 1 더하기 2의 a제곱은 2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a제곱 빼기 2는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a제곱 더하기 a 빼기 2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요. 3a 빼기 2 그리고 a 더하기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는 3분의 2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직선을 우리가 함수꼴로 한번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2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2,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직선에서 x의 개수는 기울기였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더하기 1의 경우는 y 절편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0,1을 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직선이 감소하는 그래프, 즉 아래로 떨어지는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가 된다면 4사분면을 무조건 이렇게 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음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면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되겠네요. 따라서 4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인 마이너스 2분의 a는 0보다 커야 합니다. a는 0보다 작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a 중에 가능한 것은 a는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9의 x 빼기 4의 제곱은 k의 두 근의 곱이 13일 때 수 k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 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전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제곱이 보이니까 제곱근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근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 제곱근을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x 빼기 4의 제곱은 9분의 k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x 빼기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곱이 없어지면서 오른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k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k라는 두 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근의 곱이 13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의 근 3 더하기 3분의 루트 k와 한 근 3 빼기 3분의 루트 k를 곱해서 13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보아하니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르죠. 따라서 4의 제곱 빼기 3분의 루트 k의 제곱이 1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계산하면 16 빼기 9분의 k는
13이 되고 이것을 정리해주면 9분의 K는 3이 되겠죠. 따라서 K는 2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m 더하기 4x 더하기 4m 더하기 1은 0. 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표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무엇이 된다? 그렇죠. 뒤에 있는 4m 더하기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x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m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이것의 반의 제곱을 한 것이 4m 더하기 1이다 라는 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4분의 m 더하기 4의 제곱과 같고요. 4m 더하기 1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m 더하기 4의 제곱, 양변에 4를 곱해주시면 16m 더하기 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16은 16m 더하기 4로 정리가 되고요. 자, 쭉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m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12는 0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m 빼기 6, 그 다음에 m 빼기 2는 0임을 알 수가 있겠고 m은 2 또는 m은 6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 또는 6, 그래서 m은 2 또는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근을 가질 때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이 뒤에 있는 상수항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 x 더하기 a, x 더하기 4는 b가 중근 x는 마이너스 3을 가질 때 두수 a와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 더하기 a, x 더하기 4 빼기 b는 0이라고 식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x 더하기 4a 빼기 6은 0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근 x는 마이너스 3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중근 x는 마이너스 3을 끌어낼 수 있는 형태, 즉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중근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꼴 x 더하기 3의 제곱꼴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위에 있는 이 빨간 줄로 있는 이 식과 방금 전에 만들었던 x 더하기 3의 제곱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 x 더하기 4a 빼기 b는 0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이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 더하기 4는 6과 같고요. 그 다음에 4a 빼기 b는 9랑 같음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는 2가 되겠고 여기서 b는 a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b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a는 2,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이므로 답이 1이 됩니다. 자, 1페이지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